이번 시간에 우리 ICT, 우리 신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CT요. ICT라는 거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우리 테크놀로지의 이제 약자예요. 해서 인포메이션이 정보고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통신이죠.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우리 기술이요. 해서 이 ICT라는 이 말은 정보 기술이다. 우리 통신 기술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그 말을 보고 우리가 이제 ICT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정보 기계 운영이 됐든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제 기술과 이걸 이제 이용해서 이 기술들을 이제 이용해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ICT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 ICT 이제 신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이제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릴 건데 그 회사는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사무실을 먼저 이제 임대를 하겠죠. 임대를 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총 7명을 이제 뽑을 거예요. 그러면 저까지 이제 총 사람이 8명이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도 전부 다 이제 8대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에다가 전부 다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맥 OS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해야 되니까 운영체제도 전부 다 이제 다 돈 주고 사야 되겠죠. 그리고 오피스 프로그램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사야 되고 한글 프로그램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도 사야 돼요. 그리고 그래픽 작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게 포토샵이다, 일러스트다,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필요하죠. 그리고 그 컴퓨터들끼리 전부 다 선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도 전부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 전부 다 신청해서 인터넷도 전부 다 이제 깔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운영할 거다. 그럼 이제 서버도 이제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한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회사를 처음 이제 차릴 때 그걸 싹 다 전부 다 이제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을 이제 많이 이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리고 이제 컴퓨팅 자원들을 자신이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고 그 빌려 쓴 만큼 이제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그런 이제 방식의 이제 컴퓨팅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자원들을 내가 돈 주고 직접 사서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만큼 이제 돈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또 확장도 시킬 수가 있겠죠. 해서 유연성도 이제 갖고요. 그리고 일부 서비스에서 만약에 이제 장애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이제 방대한 그런 규모의 서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해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높은 이제 가용성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구축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미 구축해 놓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신속하고 빠르게 그 서비스를 이제 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활용을 해서 인터넷 개인 서버에서 대용량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처리하고 저장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PC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패드가 됐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단말기에서 우리가 이제 불러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가공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물리적인 그런 위치에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이제 컴퓨팅 자원들을 가상화 기술로 전부 다 이제 통합을 하고 인터넷상의 이제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데이터 저장이 됐든 컨텐츠 사용이 됐든 그런 서비스를 한 번에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요. 사물 인터넷 그러면 IoT요. IoT 그러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해서 얘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싹 다 이제 연결해서 인간과 사물 아니면 사물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다, IoT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얘는 이제 개인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를 지향하고요. 얘는 이제 스마트 센싱 기술 그리고 우리 무선 통신 기술 이걸 이제 융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습니다. 우리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스마트홈이요. 스마트홈이다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이 됐든 조명이 됐든 에어컨이 됐든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전부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장치도 있죠. 그래서 웨어러블 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스마트워치요. 얘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이제 차고 있으면 사용자 이제 걸음수가 됐든 아니면 소모된 그런 칼로리가 됐든 심박수가 됐든 아니면 수면 패턴이 됐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맞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생산을 해주죠. 그리고 기가진위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가진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TV를 이제 작동한다거나 음악을 이제 재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 사물 인터넷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물 인터넷은 우리의 개방형 아키텍처를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대한 그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기술 적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요. 얘가 이제 LPS라고 그렇게 이제 약어로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 통신 기술 그리고 이제 GPS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용을 해서 주변에 이제 위치랑 부가 서비스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다. 우리 LBS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재 위치 정보가 됐든 아니면 실시간 교통 정보가 됐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 LBS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비쿼터스 컴퓨팅이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컴퓨팅이 이제 가능한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센서가 됐든 아니면 IoT가 됐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학교에서 공원에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나 전부 다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 초소형 칩 그걸 이제 내장을 시켜서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때문에 사물끼리 이제 통신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RFID는 사물에다가 전자태그를 부착해요. RFID가 우리말로는 전자태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전자태그라는 걸 부착해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사물 정보나 주변 정보 이런 거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을 보고 RFID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RFID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사용되냐? 도서관에서 이제 사용돼요. 도서관에서 이제 책 빌리고 반납하고 할 때 그때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 카드에서도 RFID라는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USN이라는 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모든 사물에 부착된 RFID 태그 또는 센서 이런 걸 통해서 탐지된 사물의 인식 정보 있죠. 인식 정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온도, 습도, 위치 정보, 압력, 오염, 균열 정도 이런 환경 정보 이런 거를 네트워크랑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고 USN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텔레메틱스가 됐든 동물 관리가 됐든 교통 관리가 됐든 공해 감시, 유통 분야, 물류 분야, 홈 네트워크 이런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USN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하고 이 관련된 용어가 시험에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와이브로요. 와이브로라는 거는 우리 무선 광대역을 의미하는데 얘는 이제 휴대폰이나 우리 노트북, PDA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기기들 있죠. 이런 이제 모바일 기기를 이제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고속으로 이제 무선 인터넷 접속이 이제 가능한 그런 이제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와이브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텔레메틱스요. 텔레메틱스라는 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차가 이제 막 나온다고 하죠. 그 자율주행 차의 핵심적인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 텔레메틱스요. 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가 이동통신망이 됐든 아니면 위성 확인 시스템, 우리 GPS가 됐든 아니면 위치 기반 서비스, LBS가 됐든 아니면 지능형 우리 교통 체계, ITS가 됐든 이런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부 다 싹 다 이제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분석해서 운전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게 우리 텔레메틱스의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차에 이제 문을 열고 닫고도 할 수 있고 시동도 이제 걸고요. 아니면 차량 상태 같은 것도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공조장치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전부 다 이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없이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이용하다가 이상 징후가 만약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운전자한테 경보를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차량 위치 추적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이제 상태를 전부 다 진단해서 결과를 이제 운전자한테 리포트 형태로 이제 전달해서 차량 관리를 이제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텔레매틱스라는 거는 우리 통신이랑 정보과학 이 두 가지 이제 합성어를 보고 우리가 텔레매틱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자동차의 정보통신 기술과 우리 정보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합해서 운전자한테 다양한 이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보고 우리가 텔레매틱스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IT 기술을 차량에 적용해서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텔레매틱스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통계 기법,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에 숨어있는 그런 이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가 이제 뭘 얘기하냐.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이제 보죠. 그 유튜브에서 고객이 이제 등록한 그런 이제 관심 분야가 됐든 아니면 자주 보는 그런 이제 분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알아서 이제 분석을 해서 관련성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고객한테 이제 제공해 주는데 이때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술 요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더링이요. 테더링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잠깐 인터넷 좀 접속을 해서 뭐 좀 이제 하래요. 급하다고 지금 당장 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이쁘게 이제 차를 안전한 곳에다가 이제 주차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켜겠죠. 노트북을 켜서 이제 와이파이를 잡아 보니까 와이파이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주변에 없어요. 없으면 나는 이제 그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우리한테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내가 스마트폰에서 테더링을 이제 키는 거예요. 켜놓고 이제 내 노트북에서 내 핸드폰의 그 인터넷을 내가 잡아서 노트북에서 인터넷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테더링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 이제 테더링이라는 게 있고 우리 이제 핫스팟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테더링하고 이제 핫스팟의 그 차이가 뭐냐? 어차피 둘 다 이제 인터넷을 같이 이제 쓸 수 있게 해준다. 그건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1대1이냐 1대 다수냐 그 차이가 우리 테더링과 우리 핫스팟의 차이요. 우리 테더링이라는 거는 핸드폰의 이제 통신망을 이제 이용해서 다른 기기와 이제 인터넷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테더링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 테더링은 이제 핸드폰하고 우리 노트북 그걸 이제 1대1로만 연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 테더링이요. 근데 우리 핫스팟이라는 그 기능은 1대 다수의 기계를 우리가 서로 이제 연결해서 인터넷을 이제 쓸 수 있는 그 방식을 우리가 이제 핫스팟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이 테더링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계를 우리 모뎀처럼 활용을 해서 다른 기기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테더링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해서 노트북과 같은 그런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이제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테더링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요. 와이파이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얘는 이제 2.4GHz대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무선랜의 그 규격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 무선랜의 규격을 보고 IEEE 802.11.B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정해놓은 그런 이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그런 제품에 주어지는 그런 인증 마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와이파이를 이제 사용할 때 이제 모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무선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AP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AP 없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애독 모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AP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AP라는 거는 우리 이제 무선 접속 장치를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무선랜하고 유선랜을 서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 장치를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전파 도달 거리대에 무선랜 그 카드를 사용하는 그 컴퓨터나 아니면 무선 기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AP 무선 접속 장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무선 신호를 이제 전달해주는 AP라는 그 장치가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해서 AP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AP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애독 모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와이파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유선랜 있죠? 그 유선랜을 무선화시켜 놓은 걸 보고 얘기하고 얘는 아무래도 무선이다 보니까 사용거리에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 속도는 3G 이동 통신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이제 빠르고요. 전송 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와이파이에 보게 되면 와이파이 6라는 것도 이제 나왔습니다. 얘는 다중접속 그런 환경에서 최적화된 그런 이제 무선랜 규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 6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공공 와이파이 그런 환경에서도 최상의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 6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런 특징까지 같이 기억 좀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핀테크라는 거요. 핀테크라는 거는 우리 이제 파이낸스, 우리 금융이랑 우리 테크놀로지, 기술 이 두 가지의 이제 합성어예요. 그래서 금융하고 기술의 이제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핀테크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핀테크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제 인터넷 뱅킹이다, 스마트 뱅킹이다, 모바일 뱅킹이다 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금융회사에 이제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스마트 앱이 됐든 그런 곳에 이제 접속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이제 우리가 돈을 이제 송금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이제 간편하게 우리가 결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간편하게 우리가 송금도 할 수 있고 자산 관리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바일이나 SNS, 빅데이터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IT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간편 결제나 송금이나 자산 관리나 크라우드 펀딩이나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이제 핀테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하고 나왔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웹이 됐든 아니면 모바일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수의 이제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제 모으는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크라우드라는 게 대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 펀딩이라는 게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이용해서 다수의 이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후원형이라는 것도 있고 기부형도 있고 대출형이다, 증권형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 후원형이라는 거는 대중의 이제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고요. 기부형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보상을 이제 조건으로 이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목적, 기부를 이제 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웹이나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수의 이제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제 모으는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하고 나오죠.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거는 우리 이제 로봇이랑 우리 이제 어드바이저, 우리 이제 자문가요. 이 두 가지 이제 합성어를 보고 로보 어드바이저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고객의 이제 금융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투자 자문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보고 로보 어드바이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편 결제다, 간편 송금이다, 자산 관리다, 크라우드 펀딩이다, 로보 어드바이저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죠. 그거는 우리 모바일이다, SNS다, 빅데이터다 이러한 새로운 IT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편하게 우리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LPWA라는 거요. 얘는 이제 로우 파워 와이드 에어리어 요 영어의 이제 약자입니다.
얘를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저전력 광역통신망을 보고 얘기해요. 얘는 광역통신망인데 저전력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저전력 광역통신망이라는 거는 10km 이상의 10km 이상의 광역으로 매우 넓고 초당 최대 수백 킬로비트 이하의 그 통신 속도를 제공해주는 전력 소모가 적은 그런 이제 무선 광역 통신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전력 광역 통신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광역 통신망이 아니라 얘는 사물 인터넷 전용 네트워크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저전력 광역 통신망을 보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가 됐든 가스가 됐든 전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검침을 이제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직접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전부 다 이제 검침을 했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원격 검침을 한다고요. 그러면 원격 검침을 할 때 이제 매일마다 이제 원격 검침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겠죠. 해서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이제 매우 작아요. 매우 작고 교환되는 그 빈도가 이제 낮아서 배터리 이제 하나로 수년 이상 동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물 인터넷 기기 그런 데서 이제 활용이 되는 그 통신망이 우리 이제 저전력 광역 통신망이요. 해서 얘는 이제 저전력, 저비용을 기반으로 해서 소량의 데이터에 장거리 전송과 안정적인 그런 통신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통신망을 보고 LPWA 저전력 광역 통신망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사물 인터넷, 우리 IoT에서 무선 광역 네트워크로 사용이 되는 게 우리 저전력 광역 통신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우리 이제 가공하다 메타라는 그 말과 현실 세계, 우리 이제 유니버스의 이제 합성어를 보고 우리가 메타버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현실 세계와 같은 그런 이제 사회, 경제, 문화 그런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3차원 가상 세계를 보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그렇게 이제 부르죠.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1992년 우리 이제 미국의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우리 이제 소설 스노우 크래시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싸이월드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포트나이트 그 게임 공간 안에서 신곡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런 게 우리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급이라는 거예요. 지급이라는 거는 저전력, 저비용, 저속도와 2.4GHz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홈 자동화 데이터 전송을 위한 그런 이제 무선 네트워크 규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지급이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스마트 홈에서 이제 사용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프로토콜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개발해 놓은 스마트 싱크라는 게 있어요. 그 스마트 싱크 허브와 같은 그 허브 중심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통신 규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지급이라는 거예요. 이 지급이는 우리 이제 블루투스랑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블루투스라는 거는 기기 간의 이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통신을 주 목적으로 해서 개발이 된 거고요. 이 지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초저전력 그런 환경에서 대량의 이제 기기들의 통신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제작이 된 거예요. 해서 이 지급이라는 거는 전력 소모를 이제 최소화하는 그 대신에 반경 30m 안에서만 30m 그 내에서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빅데이터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막대한 양의 데이터의 집합을 보고 우리가 빅데이터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되기 이전에는 컴퓨터를 통해서만 이제 정보들이 전부 다 이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스마트폰이 이제 널리 이제 보급되고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발생하겠죠. 해서 스마트 단말의 이제 빠른 확산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데이터의 이제 폭발이 더욱더 이제 가속화돼서 데이터의 양이 점점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렇게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막대한 양의 이제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는 빅데이터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블록체인이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 이제 중앙 컴퓨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돈을 인출해 갔어요. 아니면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이 컴퓨터 안에만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이제 해커가 이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위조나 변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금융 정보를 여기도 이제 디지털 장비가 있고 여기도 이제 디지털 장비가 있고 여기도 이제 디지털 장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제 금융 거래 정보를 여기도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하고 여러 군데 이제 저장을 한다면 해커가 해킹을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이제 해킹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해커가 이런 이제 디지털 장비가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이제 찾을 수가 없겠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킹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3개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블록체인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이런 이제 컴퓨터가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P2P 그 네트워크를 이제 이용해서 온라인 금융 거래 정보를 온라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자의 이제 디지털 장비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거를 이제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여러 대의 이제 컴퓨터가 기록을 이제 검증하기 때문에 해킹을 이제 막을 수가 있다고요. 해서 이런 이제 블록체인을 우리가 공공거래장부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ICT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 신기술을 보게 되면 이제 용어가 엄청나게 많죠.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매 회차마다 꼬박꼬박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뭐가 나올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